자, 매주 월화수목 밤 11시 꿈의 주식을 찾아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한국경제TV 베스트 파트너분들을 모시고요. 위기를 기회로 볼 만한 종목분들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기유망주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어쨌든 올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현 가격 대비 한 50% 정도는 나올 만한 종목을 자 준비를 해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게 뭐 우한 폐렴 관련된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면 좀 더 싸게 사놓으면 좀 더 수익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종목들 준비하셨는지 먼저 키워드 통해서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양태원 파트너께서 내가 갈 길을 간다. 네. 뭐 시장이 악세 있든 말든 네. 이 종목은 내가 갈 길 간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고요. 밑에 밑줄 두 줄 쫙 그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임주아 파트너께서 또 사각사각. 뭔 종목을 얘기하려고 또 사각사각 적어 놓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조민규 파트너께서는 네, 길게 보고 가자. 이 종목 좀 길게 보고 가자 이렇게 주신 것 같은데 자, 준비된 종목들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길게 보고 가자. 루멘스 사각사각. 네, 이노메트리 내가 갈 길 간다. 자, 일단 뭐 이노메트리 내가 갈 길 간다는 살짝 느낌이 오긴 오는데 나머지 두 종목은 뭔 얘기인지 막 궁금해집니다. 일단 뭔 얘기를 하고자 하시는 건지 얘기 잠깐 들어보고 네, 좀 더 상세한 얘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메타리, 뇌트리 내가 갈 길 간다. 뭐 먼 길을 가고 있나요? 뭐 외부 우한 폐렴이고 뭐고 외부 악재 난 모르겠고 난 내 갈 길 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이 2차 전지 엑스레이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시장 점유율이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18년도 말 기준으로 무려 97%입니다. 그냥 독점이라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전기차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휴대폰에 들어가는 2차 전지 엑스레이 검사 장비입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정방산업 뭐 우한 폐렴이 언젠가는 소멸될 거고 그게 뭐 길지도 않고 어차피 없어질 악재라고 하고 그리고 전기차 시장은 어차피 성장을 하고 그리고 휴대폰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차피 성장할 시장이죠. 거기에 거의 독점적으로 97%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 그러면 뭐 외부적인 잠깐의 악재는 모르겠다. 난 내 갈 길 간다. 이노메트리 충분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이노메트리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 폭락하니까 그냥 뭐 오늘 거의 한 4% 가까이 내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 갈 길 갈 주식이라면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좀 저가 분할 매수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더 상세한 얘기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주아 파트너께서 이제 사각사각 루멘스 사각사각 LED가 사각형이긴 한데 이제 그 요즘 TV 광고 보시게 되면 진짜 검정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광고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TV에서 검정색으로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고가의 TV가 얇은 금속 프레임을 사용한 내루 베젤 TV, 지금 QLED TV가 지금 주류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20년 CES 가정박람회 때 LG전자의 그 OLED TV에 맞서서 금속 프레임을 아예 삭제한 진정한 얇고 얇은 베젤리스 TV를 선보였는데요. 이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TV용 LED 30%에서 35% 수준의 수율을 공급하고 있는 국내 유일한 1위 기업이 바로 이 루멘스입니다. 삼성전자용 TV 이 백라이트 유닛 공급을 하는 게 VD 자체 사업부에서 50%, 그다음에 루멘스가 30%, 35%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QLED TV와 함께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엣지 LED 백라이팅이 1세대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다이렉트 LED가 2세대고 마이크로가 3세대인데 루멘스가 마이크로 LED 지금 백라이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엣지형 LED 백라이트 유닛 대신 다이렉트 LED 백라이트 유닛을 채택을 했는데요. 이 백라이트 유닛이 뭐냐면은 LED가 스스로 막 빛을 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의 빛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검정이 검정으로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 다이렉트 LED 2세대 버전
센서는 베젤리스가 되게 얇게 들어가기 때문에 로컬 디밍 기술을 적극적으로 구현해서 QLED TV의 약점이었던 블랙을 블랙으로 볼 수 있게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왜 주가가 빠졌었고 왜 다시 가게 되는지는 잠시 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최근에 뭐 1월달 CES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인 CES를 앞두고 뭐 마이크로 LED 관련된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됐었죠. 당시 루멘스가 아주 급등을 한번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막상 이제 CES 열리고 나니까 올랐던 거 반납해버리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다시금 힘을 좀 쓸 뻔하다가 오늘 장 빠져서 다시 밀려버렸는데 이걸 좀 기회로 볼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네요. 어떤 내용인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민규 파트너께서 에코프로 BM 좀 길게 보고 가자라고 주신 것 같은데 예. 너무 길게 봐야 되는 것도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어차피 뭐 전기차 관련해서 네. 2차 전지를 이제 보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히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기업 중에서도 뭐 가장 대표적인 업체 중에 그 소재 업체 중에 하나라고 이제 익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전반적인 종목군들이 계속 좀 숨고르기까지 길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도 이제 바닥권에서 좀 탈출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작년도의 실적 자체가 생각보다는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폭의 성장을 못했었던 흐름들이 있었었는데 올해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금 실적이 성장하는 재성장 사이클에 진입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서부터는 또 다른 이제 연간 기준에 있어서의 어떤 기저와 성장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지금 좀 시장이 약하고 조정을 좀 보여줄 때 좀 바닥권에서 좀 선취할 수 있는 업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2차 전지 업종이 아닐까. 그중에 에코프로 BM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사실 뭐 지난해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시장에 좀 소외가 돼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1월 달 들어서 고개를 좀 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1월 들어서 좀 고개를 드는 모습을 주다가 오늘 장폭락하면 다시 상승폭을 좀 반납한 상태인데 올해 이걸 좀 기회로 보자라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또 상세한 얘기 들어보도록 하죠. 자, 종목 하나하나씩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면 좋을지 이번 위기를 좀 저가 분할 매수 기회로 보면 좋을 만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노메트리. 네. 자, 어쨌든 뭐 추정 실적을 보니까 사상 최고 실적 계속 나오긴 나올 것 같은데 네.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역시나 실적이 지금 외부 불안감에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실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실적이 아니고 사상 최대 실적들 아까 캠트로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노메트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두 종목을 준비를 했는데요. 2차 전지 검사 장비 업체, 엑스레이 검사 장비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 두 가지 부문으로 간단하게 좀 나눠본다 그러면 전기차가 있겠죠. 전기차는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이 전방 업체들이 이 투자를 좀 지연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노메트리는 성장을 계속했었던 흐름을 보였는데 올해는 이제 관건이겠죠. 전방 업체들, 다시 말해서 이 배터리 업체들, 고객사, 주요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비아디 같은 경우에 올해의 캐파를 엄청나게 증설을 하죠. 그의 전방 업체인 전기차 시장 확대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검사 장비 수요는 뭐 확대로 인해 확대된다라는 건 거의 확실시되는 거고 시장 점유율이 97%면은 실적이 오른다라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흐름으로 진행을 하겠다. 근데 이렇게 굉장히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는 한 형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각형이라든지 원형이라든지 이제 파우치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배터리의 형태가 있는데 이노메트리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엑스레이 검사 장비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타입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모든 배터리 업체에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 한 말씀만 드린다 그러면 이 배터리 폭발로 인해서 안전성이 약간 문제가 돼서 점점 추세가 몇 개의 샘플을 뽑아서 검사하는 추세에서 이제 모든 숫자 전수 검사, 전수 조사의 이 형태로
이 추이가 좀 변하고 있다라는 이 추세를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검사 장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올해 2020년도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 지금 주변 여건에 의해서 내려오는 이 흐름은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노미털이 지난해 연간 순이익 한 60억을 살짝 넘긴 걸로 지금 추정치가 뜨고 있고요. 올해 지금 추정치가 한 100억 정도 나올 것 같다라고 지금 뜨네요. 또 지금 뭐 분위기라면 내년에면 또 그보다 더 이익이 많이 나올 것 같다 해서 아무래도 2차 전지 검사 장비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조금 할증 거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올해 추정 실적 100억 대비 한 20배 정도를 목표 주가 제시를 받고 있는 것 같고요. 한 2천억 사이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오늘 보니까 한 4% 빠져서 1,600억대 정도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시장이 흔들리면서 좀 빠져준다면 좀 저가 분할 매수 기회로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신 것 같고요. 자, 루멘스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쨌든 CES 앞두고 한번 떴다가 끝나고 나니까 다시 엎어져 버렸는데 또 뭐 CES 말고 또 나올 게 뭐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 스토리가요. 감동적이고 뭔가 좀 드라마틱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10월 29일에 루멘스에서 삼성전자 TV용 로컬 디빙 백라이트 유닛 공급 물량이 확대된다고 했는데 어머, 주가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하나도 안 되었는데 왜냐면 기관도 개인도 사실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2017년에 엄청 적자였었고요. 2018년에도 엄청 적자여서 한 200억 정도 손실이 났었어요. 근데 그 이유를 딱 패를 열어보니까 삼성전자가 예전에 그 1세대 엣지형 LED TV를 2016년에 한 20%를 판매를 하더니 2017, 18년도 딱 넘어가니까 2018년도에 50%를 파니까 이 회사가 이제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엣지형 TV나 팔고 있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다이렉트 LED 기술이 2세대 기술이 있던 루멘스가 2018년에 CES 가전박람회 혼자 출전해가지고 삼성전자와 별도로 130인치 마이크로 LED TV를 출품을 했는데 그게 삼성전자랑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훌륭한 거예요. 기술적으로. 특히 픽셀 피치 부분이 아주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2020년에 다이렉트 LED를 채택하게 되면서 이 베젤리스 TV가 본격화되면서 루멘스가 뜨게 됩니다. 사실 2017년도 CES 가전박람회 때 삼성전자 멘트를 보게 되면은 우리는 앞으로 금색 프레임이 아예 없는 진정한 의미의 베젤리스 TV를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막상 2018년도에는 루멘스가 짜잔하고 130인치를 들고 나오는 바람에 비교가 확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베젤리스 TV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잃어버린 실적과 적자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서 주가가 다시 돌아갈 준비가 완료가 됐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가 마이크로 엄청 조그만한 LED 디스플레이 모듈로 넘어가는 것인데 이 기술을 여기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부장이 대부분 한국에 있는 소부장을 쓰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는 이 마당에 삼성전자가 이 마이크로 LED 사업을 아직 사업한 건 아닌데 연구를 누구랑 하고 있냐면 대만 중국계 플레이나이트 라이드라는 회사들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부장은 국산화가 되면 이게 2020년 키워드니까 루멘스가 숨겨진 모멘텀까지 존재한다고 봤을 때 기존의 2세대 실적도 좋아지고 3세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도 모멘텀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 3,000원, 3,100원 날아가는 부분에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자 루멘스 최근에 뭐 마이크로 LED 관련해서 뭐 시장에서 좀 화제가 됐었던 기업이죠. 저 그림이 좋긴 좋은데 이 마이크로 LED 대중화 시대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해서 최근에 이제 떴다가 다시 내려앉아버린 모습인데 말씀하셨던 내용들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할까요? 일단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기차 관련된 시장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이제 올해 하반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서히 주가에도 반영이 되어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일단 순서적으로 보면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의 기저,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서부터 또 이어졌던 실적 좀 부진이 크게 어떤 성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큰 폭의 어떤 증가세는 좀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화되면서 외형 성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이 이제 하반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고 봤을 때 내년도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흐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서부터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항상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얘기할 때마다 이제 밸류에이션적인 부담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판단이 들었었는데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 1조 1,000억 정도가 됩니다. 내년도 실적 예상 추정치가 지금 한 770억에서 800억 정도, 그다음 내후년 정도가 되면 한 1,000억 정도가 넘길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제 밸류에 대한 부담감은 좀 다소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길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대형 2차 전지를 만드는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들,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LG화학,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3사가 있겠는데요. 이 3사 같은 경우에 이 소재 분야에 대한 내재화가 나타나면서 사실은 소재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증설이라던가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존재하고 있었었는데 SK이노베이션이 양극재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이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SK이노베이션 쪽에 들어가는 이 양극재 물량을 이제 담당을 맡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제 이 내재화에 대한 부담감도 자체도 다소 좀 무마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만 좀 지나고 나면 하반기서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기저 효과와 실적에 대한 재성장 사이클에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쌀 때 2차 전지 관련들을 좀 보자.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려봤습니다.